1년 매출 380조 원, 7개 품목 대기시장 점유율 1위, 최고 최대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하반기 공채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지난해 9월 7일 그러니까 4,000명 규모로 삼성그룹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했었는데요. 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이 시기에 공채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구직자 여러분들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울렁울렁 두근두근 쿵쿵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아마 이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이요. 공채 일정을 들으시면 이렇게 김승재 아나운서처럼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두근거리지도 또 떨리지도 않고 담담하게 또 예. 자신감 있게 합격의 문턱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잡정보센터가 이번 특집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합격의 비법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8주차 이제 2주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삼성그룹 공채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현대차 공채가 이어지겠습니다.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직업방송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잡정보센터 검색하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채용팀장의 비밀 노트를 낱낱이 공개해 주실 분입니다. 면접계 GPS죠. 네, 이분만 따라가면 삼성 합격은 따는 당상이라고 합니다. 멘트가 많이 들었어요. 네. 예. 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면접기의 GPS. 네. 마음에 드는데요, 그지?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그 공채 시즌 다가오면서 대기업 공채 요 특집 반응 어떻습니까? 예, 반응이 굉장합니다. 이게 방송이 의미와 재미가 같이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라고 네. 얘기하고 예. 재미도 있다. 예,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아나운서들의 그 폭탄 발언들이 있었죠. 이은정 아나운서의 그 대학 때 벌었던 돈 유흥비로 탕진 이 발언과 김승재 아나운서는 성대모사 이런 능력 같은 거 그죠. 일단 그것도 않습니까? 굉장했죠. 그리고 김승재 아나운서는 지난주에 폭탄 발언을 했죠. 예. 알고 보니 삼성 지원 간절히 가고 싶어 했어요.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좀 연합뉴스 TV 사장님이 보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또 반응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또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분이 있으시죠. 이 취업 컨설트와 방송인의 경계를 지금 넘나들고 계신 그렇습니다. 분입니다. 예. 잡정보센터 특집 전담 강사님, 커리어 칼리제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의 특집 전담 임송아입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 면접 2번째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인성 면접이었다면 이번 주는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삼성그룹에서 실제 실시하는 PT 면접과 또 창의성 면접 정보가 없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거의 최근 출제와 유사한 실제 문제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오늘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정보도 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스펙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이벤트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스펙업 입력하셔서 이벤트 게시판 들어가 주시고요. 거기에서 조민혁, 홍기찬, 그리고 김태성 강사님의 방송 출연 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 증정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을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또 대기업 공채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사연들 많이 올려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속 시원한 해결책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튜디오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2주차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오늘로서 삼성그룹 공채 합격 비법 마지막 날일 텐데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삼성 가시고 싶으신 분들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태훈 쌤 지난주에는 그 목요일에 임원 면접, 그러니까 이제 인성 면접 합격 팁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좀 짚어볼까요? 예.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진짜예요? 그 사진만 찍어서 스펙업에 올리면은 2만 원 상품권 준다는 네, 예, 줍니다. 아, 그래요? 우리서 임송아 예. 쌤이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제 네. 사진을 찍어서 장동건으로 뽀샵을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제 책을 선물로 추가로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불가능한가요? 책은 사셔보셔야겠네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 이제 임원 면접을 중점적으로 봤었죠. 이번 네. 주에는 창의성 면접 그리고 PT 면접이라고 하는 그 직무 역량 면접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MC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PT 면접과 창의성 면접에서 주어지는 그 주제 이게 지난번에 났던 주제가 이번에 똑같이 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저는 0%. 그렇다면 뭐. 네. 그렇죠. 좀 틀려주셔야지 재밌는데 예, 0% 맞습니다. 맞죠? 상식적으로 이 상식을 분명히 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에 너무 의지해서 하기보다는 면접 주제가 어떤 것이 날 것인가 이 그 주제의 구조라든가 주제 내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라는 그 원칙을 알아내시고 내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것이 이것이 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모범 답안을 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뭐 현재 어떤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또 예. 출제자의 의도, 형태를 좀 분석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백날 외워봤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먼저 우선 실무 면접부터 살펴볼게요. 실무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예, PT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직무 역량 면접이 원래 명칭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공과 관련된 이해도, 그 전공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진행 방식을 보면 들어가면 3가지 문제를 줘요. 그리고 3가지 문제 중에 택 1, 하나를 선택을 해서 네. 40분에서 5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주고요. 네. 이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발표 준비와 문제 분석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거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전체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중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를 하고 나머지는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이 추가적인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3개의 주제 중에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예. 그러면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면 되는데 이거 정성적으로 이거 참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할 필요 있어요. 네. 이 기준을 일단 내가 요 주제를 가지고 썰을 잘 풀 수 있어?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요 주제로 얘기하면 내가 직무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어? 요 주제, 요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준비 시간이 4, 50분 정도를 준다고 했는데 좀 어느 정도 긴 편인 거죠? 예, 이때 그렇죠. 뭐 인터넷 같은 거를 쓸 수 있을까요? 쓰게 해줄까요? 해주면은 뭔가 좀 좋죠. 되게 찬스 같은 느낌. 예, 좋긴 한데 아니 온라인 사용- 찬스. 아닌가? 예. 노트북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삼성에서 인터넷 서핑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 직무에 미리 대해서 알고.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어떤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지는 않고요. 준비방에서는 종이를 나눠주고 여기에 자기 아이디어를 이제 준비하도록 하고 진행 요원이 면접실로 이동을 시키면 그때 이제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제 면접장에 가져갔고 주제가 딱 주어졌어요. 근데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뭐 인터넷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럴 때 머릿속에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비지 뭐 준비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까? 예. 아주 미션 임파서블 노래 아시죠? 빠바바 빠바바 이거 아시죠? 요게 이제 딱 나오면서 그렇게 좀 플랫 됐네요. 예. 그렇게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미션 임파서블이 거의 뭐 확정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삼성그룹 공채 실무 PT 면접 과연 기출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략적인 주제에 대해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임소환 강사님 준비하셨죠? 보여주시죠. 네, 삼성그룹의 그 유명한 창의성 면접과 PT 면접 굉장히 여러분이 실제로 찾아보셔도 어떤 해당 실제 질문이나 어떤 면접 후기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삼성그룹은 실제 면접자 모두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네, 받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기밀 유지가 아주 철저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은 실제 모든 면접자를 구글링해서 댓글이나 그 사람의 글 쓴 목록까지 모두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PT 면접과 창의성 면접 준비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삼성그룹에서 실제 가장 최근에 기출됐던 PT 면접과 가장 유사한 유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가공을 한 건데요. 먼저 문제를 보시면 이건 문과생들 기준으로 한 영업, 마케팅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갤럭시 S6와 갤럭시 노트 4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묻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어떤 저가폰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의 수요와 매출이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마케팅 혹은 영업팀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방안을 활용해서 미국 시장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과생들은 본인만의 어떤 아이디어와 근거 제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의 실무 PT 면접 실제 문제와 가장 유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생들의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스마트폰 작동 정지, 화면이 멈춰버렸다. 이에 대해서 현상의 발생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이게 이과생들을 대상으로 삼성전자에서 출제됐던 실제 PT 문제를 복원한 것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실제로 나오진 않지만 준비를 해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답안이 좋은 것일까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어떤 그 문제가 나오는 좀 기출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게 네. 태영 쌤,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조사해서 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렵죠. 특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전공 지식 없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핸드폰 하는데 그 정전기가 발생됐다. 전공 지식 없으면 제가 원래 몸이 건조해서요. 예,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뉴트로진이나 핸드크림을 바른다든가 이게 예. 그거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예.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 MC 두 분께 질문을 먼저 또 드려볼게요. 잡정보센터 MC로서 취준생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1번 질문 아까 보셨죠? 예.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국가는 네. 뭐 편한 국가로 정하셔도 됩니다. 어렵네요. 이게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저가폰 샤오미가 이제 유행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뭐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저가폰이니까 어떤 아메리칸 드림 예.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프로모션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 또 미국에서 요즘 왜 한국 음식 여기저기서 예.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니까 푸드트럭 예. 유행이래요. 미국 그런 것들을 연기한 프로모션을 해보는 것도 예. 좋지 않을까 저는 예.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 괜찮네요. 저도 네. 괜찮네요. 예. 생각 좋고 역시 창의적이시네요. 네. 예,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떻게 아쉽습니까? 예, 나는 여기서 직무 역량을 보고 싶거든요. 네네. 직무 역량을 보고 싶은데 영업 쪽, 마케팅 쪽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접근하는 전략이 프로모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세그먼트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지고 내가 타겟할 곳은 여기야. 거기에 포지셔닝을 이렇게 하고 싶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격은 샤오미에 비해서 어떠니까 가격 정책은 이렇게 가져가고 내가 파는 채널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제품은 어떻게 기능을 넣을 건지 뺄 건지 그리고 프로모션은 지금 얘기했던 프로모션은 이렇게 할 건지 지금 프로모션 하나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셨는데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지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뭐 지금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네.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분석해서 면접장에서 뭐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할 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어떤 점을 좀 유념을 해서 봐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이게 문제가 어떻게 해서 뽑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예. 네. 문제를 내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채용팀장이었을 때 각
그 계열사에다가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면접 주제를 뽑아봐라.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가이드를 줘요. 보통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합니다. 그 문제 구성은 이렇게 해라. 처음에는 우리 기업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기술의 변화라든가 어떤 규제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에 깔아놔라.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이슈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언급해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지원하는 이 직무 관점에서 해결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구성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구성이 됩니다. 네. 예. 최근 이슈를 좀 아무래도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신문은 물론이고요. 뭐 경제 전문지 같은 걸 좀 이렇게 봐두면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좋죠. 제가 가장 권장하는 거는요. 김승재, 이윤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연합뉴스 TV를 보시는 것. 이거 그 중에서 정치적인 부분과 종교적인 부분을 빼세요. 그런 것들은 문제로 안 납니다. 네. 어쨌든 그 뉴스를 진행하시면서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니까 이거는 취업의 주제에 관련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다라고 생각되면 눈이 갑니다. 네, 눈을 한번 깜빡거려 주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취준생들이 깜빡할게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감동이 충분히 오지 않아서 이거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 여기까지 해야지 완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PT도 잘 하긴 해야 됩니다. PT 점수를 주는 건 아니지만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PT도 잘해야 돼요. 그럼 PT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를 이런 구조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PT는 구조화가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만 잘 만들어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질문을 내가 그 세 개 중에 왜 선택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주제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정의를 하시고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내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시면 적절할 것 같은데 지원자 본인의 아이디어를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 석사 박사 출신이야. 그래서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만 말하는 사람들은 점수를 못 받습니다. 나만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공계의 경우에는 이공계 전공과 관련된 그 용어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사용을 하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각 대안이 마련이 됐으면 대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거든요. 이 대안을 선택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 이런 효과는 있지만 이런 리스크는 내가 떠안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구조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내가 줘진 시간이 많지 않아. 이럴 경우에는 마지막에 말했던 6번, 7번 정도는 빼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대안 제시할 때 3개를 2개 정도로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알려주신 순서대로 준비를 하면 차분히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미리 예측을 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열별로 뭐 네. 좀 눈여겨봐야 될 어떤 주제들 같은 거. 이런 예.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공계와 인문계열하고 조금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네. 요즘에 이공계 채용의 특징이 트렌드를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보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이공계인 경우에 평소에 전공 과목 중에서 지원 회사와의 직무와 또는 어떤 회사에서 하는 비즈니스와 연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전공 과목은 좀 사전에 좀 공부를 해 놓으세요. 관련 있는 기술을 선별해서 이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것이 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고요. 인문 계열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문제 구성 그 틀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지원 회사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기술적 변화라든가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찾으세요. 뉴스나 이슈 같은 걸 찾아서 이것에서 내가 내 직무 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면접 다가와서 준비하시면은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 실무 저희가 지금 태성 쌤께서 이공계, 인문계로 나눠서 어떤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준비하는지 얘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고 또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업방송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들어가고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실무 PT 면접 합격 전략 신의 한 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창의성 면접이 남아 있는데요. 창의성 면접은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새로운 그 면접인데 그만큼 지원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삼성그룹 창의성 면접 합격 전략은 40조 후에 뵙겠습니다.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어학연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설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병 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인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swag go swag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40조 후에 왔습니다. 예. 저희가 2주째 삼성그룹 공채 합격 전략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원 면접 평가표도 방송 최초로 공개를 해드렸고 또 정말 취업계의 3스타, 네. 예, 뭐 홍기찬 그리고 이름 뭐죠? 예, 깜빡. 예, 조민혁. 조민혁 네. 그리고 오늘 또 김태우 쌤까지 세 명의 어벤져스를 저희가 구성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다른 컨설턴트 분들이 하나같이 네. 말씀을 하시는 게요. 이번 특집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그러니까요.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걸까요? 네, 확실하다고 이제 예,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기분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더더욱 많이 좀 알려드리고 공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 혜성 쌤도 오늘 많이 공개해 주실 거죠? 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삼성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제가 그 경고 먹을 걸 각오하고 그리고 오픈할 거고요. 음. 실제 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과 돈과 그 시간을 쓰고 있었어요. 어제도 지금 현직 그 삼성그룹의 현직 채용 담당과 비밀리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평소에는 저 혼자 식사를 할 때는 김밥 헤븐 뭐 이런 데 가서 예. 2,500원짜리 야채 김밥을 먹거든요. 이 친구 만나서 13,000원짜리 한방 삼계탕을 먹이면서 닭을 잡으셨군요. 예, 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닭을 잡으셨고. 1급 비밀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돈을 쓰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삼계탕 값은 혹시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거는 안 될 것 그건 안 같아요. 그건 안 되나요? 될것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태성 쌤께서 삼계탕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준비하신 창의성 면접의 비법 이게 작년 하반기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예. 뭐 작년 하반기 또 올 상반기 딱 2번밖에 공개가 안 된 핫한 면접인데요.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평가 항목은 어떤 게 나오는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진행 방식은 일단 40분,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준비 시간이 부여가 되는데 이때 A4지 한 장 분량의 그 발표 자료를 노트북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제출하면 진행 요원이 그걸 받아서 출력을 해서 면접관과 우리 지원자들한테 나눠주고요. 이걸 가지고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질문과 대답 그리고 피드백 때에 따라서는 공격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요. 평가는 창의성 면접이니까 창의성이 주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논리력과 직무이해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같이 봅니다. 네. 준비 시간은 실무 면접과 비슷한데 이 평가 항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문제를 봐야지 좀 더 감이 확실히 올 것 그렇죠. 같은데요. 창의성 면접 기출 문제는 임송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창의성 문제 굉장히 문제에서부터 정말 사람을 압박시키는 유형인데요. 거기에다 심지어 창의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 제시 후에
면접관들과 함께 맞짱 토론까지 해야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나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실제 문제와 가장 유사하게 약간의 변형을 하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볼 텐데요. 창의성 면접은 여러분이 오해하신 것처럼 뭐 서울시의 바퀴벌레 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성을 요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 유형입니다. 2020년도 한국 사회의 성 관련 범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낮아졌나요, 지금? 네, 굉장히 황당하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상황을 본인이 가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현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자제품 온라인 구매가 지금 현재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몰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시리얼 넘버를 물어본 뒤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리점은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매장 내에 CCTV를 늘리고 그리고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등의 이런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소비자의 불만만 늘어나고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어떤 창의성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논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또 면접관이 압박 질문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무시무시할 텐데요. 특히나 창의성 면접은 답변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올바른 답변은 없고 잘한 답변만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잘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따라라 따라라 스튜디오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네, 똑소리 나는 임송아 선생님의 어떤 그 따라라. 먼저 얼굴이 지금 굉장히 붉어져 계세요. 불그레해지셨어요. 굉장히 귀여운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합격할 수 있는 답변하는 비법은 따라라. 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죄송합니다. 비법은 있다잖아요. 예. 있다. 이게 무리수거든요. 예. 그게 저희 잡정보센터가 대기업 공채 특집을 하는 이유겠고요. 또 민혁쌤, 또 기찬쌤, 태성쌤 같은 스타 강사님들 함께하는 이유일 텐데 그렇죠? 예.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 음을 따라하고 싶네요. 따라라. 네. 이게,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말게요. 이미지 망가집니다. 예. 창의성 면접은 정답이 네.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지원자 관점에서 분명히 창의성 면접이기 때문에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네. 여기에다 플러스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이 창의성 면접은 왠지 김승재 아나운서가 정말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네.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해주시죠. 모르겠습니다. 저 어떤 답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삼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네. 지원까지 하셨던 예. 그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보고 계시죠? 예. 2030년 연합뉴스 네. TV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의 기자들이 9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연합뉴스 TV를 제외한 방송사의 기자가 줄었다. 예. 뭐 일단 월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그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연합뉴스 TV가 굉장히 좀 뉴스가 좋아졌다. 예. 양질의 어떤 질 그리고 또 우리 진행자들의 어떤 그런 뛰어난 능력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 중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해도 되니까 굉장히 지루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무튼 뭐 창의성 있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 TV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창의성 매우 없습니다. 네. 예, 삼성 지원 안 하시길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요 당황하세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나 이제 끝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심하십시오. 이게 창의성과 동시에 다른 것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창의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논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 표현력들을 같이 보여주신다면 창의성 부족을 좀 메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공격적, 비판적, 부정적인 의견을 내가 받았다 하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삼성 직원 교육 시에는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유연성도 같이 강조를 하거든요.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삼성의 채용을 설계하고 지금 창의성 면접을 설계하고 참여했던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고민이 많았대요. 우리 분명히 창의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체적으로 고민도 많이 했고 외부의 강사도 불러다가 강의도 듣고 했는데 말끔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진행을 했는데 우선 면접관을 누구를 정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대요. 부장급들을 면접관으로 드리려고 했더니만 생각해보세요. 부장급들은 이미 창의적이지가 않아. 스스로도 창의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외. 대리급 이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회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없어. 네. 그래서 과장 초급들을 많이 선정을 했다라는 후문이 있고요. 네. 창의성 면접은 아직 과도기다라는 얘기를 이 친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 면접을 시도를 했지만 이것으로부터 나왔던 이 결과가 창의성을 진짜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100% 있지는 않아요. 삼성 내에서도. 네. 그래서 그냥 과도기다. 그러니까 내가 창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조금 점수를 얻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이게 창의성이란 게 저한테 지금 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그래요. 솔직히 그 순간에 준비가 안 된 거를 바로 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아까 만약에 그런 질문 받았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저도 아마 얘기해봐요 한번. 어버버버 하지 않았을까. 태영 씨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파문. 예. 네, 어버버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보니까 그 네. 저희가 두 종류를 아까 송아 쌤께서 알려주셨는데 예. 저한테 물어보셨던 2030년에 연합뉴스 기자 이외의 방송국은 90% 이상 기자가 없어졌다. 그리고 네. 2020년 한국 사회 성범죄 급감 뭐 비슷한 유행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진짜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구조가 대부분 이제 이공계열 쪽은 미래 어느 시점을 딱 정해놓고 이 시점에 사회 상황이 이렇게 변화됐어.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변화됐다고 생각해? 이런 류의 형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형태는 문제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이거 해결 방안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이 두 가지는 각각 장단점이 공존해. 그런 상황에서 지원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야? 이런 식의 질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거 참 제가 그 집착해서 그런데 예. 저한테 하신 질문을 보면은 예. 사람들이 우리 TV밖에 안 보니까 예. 다른 방송국은 뭐 보진 않기 때문에 예. 일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만두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뭐이 정도 이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논리는 보여줄 수 있었죠. 네네. 예, 그렇지만 창의적인 것, 미래 변화 중에 방송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연합뉴스 TV가 먼저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게 없을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 직무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뉴스 환경에 대해서 김승재 아나운서, 이윤정 아나운서가 조금 더 잘하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얘기를 펼쳐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네. 보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많이 어렵습니다. 예. 이 창의성 면접도 어떻게 대응해야지 합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신의 한 수 좀 공개 좀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시험장 가서 예. 순간적으로 얼음 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면접을 볼 때는 내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승재 아나운서 이 푸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데 예. 그 평가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초점을 네네. 분명히 해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 이제 창의성, 논리력, 문제 해결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걸 염두하고선 답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면접관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원자의 생각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내 생각은 그래라는 것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점을 다양화하시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살짝 질문을 하셨을 때 나의 프로모션 아이디어는 이거야.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경영학 툴들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어떤 예. 창의성이라는 게 답이 없다고 하지만 뭔가 되게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이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지 않아. 그래서
말하기가 좀 애매해. 예. 스스로 겁을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라도 솔직하게 그렇죠. 그냥 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좋겠죠.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에 너무 그 어. 압박을 느끼지 마세요. 창의적인 거에 또 너무 뭔가 그렇게 창의적이어야 압박을 될 당할 것 것 같은 그냥 느낌이. 지르고 이게 조금 빈 구석이 있어. 해결책으로는 빈 구석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 생각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상당히 굳이 보완이 됩니다. 논리와 창의를 두자면 예. 기본적으로 창의는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도 논리적인 거는 그렇죠. 충족을 해야 된다. 예, 보통 보면 이거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업에서는 창의를 보려고 질문을 하긴 했지만 내가 뽑히는 이유는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창의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누가 더 잘 풀어나가느냐 여기서 합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창의성 면접이지만 합불 결정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창의 조금 부족해도 논리로서 커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팁 하나 주시죠. 예, 오늘부터요. 생각의 틀을 좀 깨세요. 내 생각의 박스에서 빨리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창의하면 너무 큰 부담을 가져요. 내가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지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 오늘서부터라도 생활 속에 작은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문을 열고 가다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당기니까 문이 안 열려. 이거 당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의 작은 생각이라도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그냥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삼성 핸드폰으로 메모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메모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돼서 나중에 이런 창의성 질문이 왔을 때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소스가 이마에 엄청나게 쌓여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그룹 공채 실무 면접 합격 전략 살펴봤고요. 네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커리어앤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더 유명한 그리고 작지만 알찬 대한민국의 자랑 강소기업들을 소개하고요. 또 채용 네.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는요. 세계수의 작지만 강한 우리 기업들이죠. 알짜 강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채용 정보까지 알려드리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우리 지역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청주 고용센터부터 들러보죠. 네, 청주 고용센터의 서은예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센터 서은입니다. 네, 날 더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고용센터에 취업 문의가 많다고 하던데요. 구직자들이 주로 어떤 그 문의 많이 합니까? 보통 많이 문의하시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구인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직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좀 저희는 요약해서 핵심만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한 문의 많으시고요. 또 좀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렇죠. 관심이 좀 네. 많으시더라고요. 돈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급여 문제부터 여쭤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알아볼 충청 지역 채용 소식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요. 네네. 주식회사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충북 청주시 진천군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 LCD, LED 제조업체로 현재 영업지원 사무원 1명을 채용 중에 있습니다. 네, LC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한솔테크닉스의 특화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영업지원 사무원직 주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한솔테크닉스는 LCD, LED 제품 제조업체인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태양광 산업도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태양광 솔라 모듈을 이제 같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솔라 모듈 영업 업무하고 관련된 이제 다양한 지원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생산 제품에 대한 데이터 작성이나 실적 관리, 전표 작성, 뭐 월 정산 등 뭐 그런 업무들을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원 자격은 어떻습니까?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이고요. 경력은 무관한데 음. 영어나 중국어, 중급 이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어 자격증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될까요? 뭐 직접 영업을 하는 업무는 아니라서요. 네네. 관련 어학 점수까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영업 관련 서류에 영어나 중국어가 많이 쓰여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읽고 쓰는 정도의 수준이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해당 실력은 이제 면접 시에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다면 근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하고요. 네. 입사하면 12개월의 계약 기간을 거쳐서 상용직 전환을 검토하는 구인 조건인데요. 대신에 이제 근로자가 한 700명 이상이고 해외에도 이제 법인이 따로 있는 좋은 기업이니까 복리후생 등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응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용권인데 복리후생 부분은 지원하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일까요? 네, 접수 마감일은 7월 21일까지라고 하니까 이제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고요. 기타 자세한 복리후생 부분은 워크넷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식회사 한솔테크닉스 영업지원 사무원 채용 더 자세한 정보는 꼭 워크넷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취업 프로그램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릴 건데요. 네. 다음 주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을 진행합니다. 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몇 시간씩 진행됩니까? 보통 4일 동안 진행하는데 하루 평균 6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네. 이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듣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속으로 이제 소규모 그룹으로 4일 동안 진행되고요. 그 안에 뭐 자기 자신 탐색하기나 네. 직업 정보 탐색하기, 뭐 구인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모의 면접,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피드백이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뭐 프로그램 수료 이후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통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단기 취업 특강이 있다면서요? 네네. 다음 주 목요일인 21일에는 창업, 금요일인 22일에는 청년 취업 가이드를 주제로 해서 2시간 동안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 참여 방법 좀 알려주시죠.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 가능하시고요. 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기타 문의사항은 청주고용센터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주고용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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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엔 강원지역 가보죠.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미영입니다. 자, 오늘 강원지역에서 소개해 주실 채용 정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춘천시 소재 승강기 유지보수 정비원 구인권과 강릉시 소재 제조업체 생산직 구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춘천 구인권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춘천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신영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로서 춘천시 백령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승강기 유지관리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할 정비원 2명을 채용합니다. 네, 주식회사 신영 엘리베이터에 딱 맞는 구인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신입 채용인지 지원 자격 좀 알려주시죠. 네, 신입 경력 무관하게 채용하고요. 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며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은 필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급여하고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 좀 알려주시죠, 함께. 네,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예.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니까요. 서둘러 주시고요. 자, 강릉 구인권 알아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릉 지역 구인 사업장은 네네. 주식회사 다올세라믹입니다. 예.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강릉시 과학단지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자 분야 단순 종사원 3명을 채용합니다. 네. 네, 주식회사 다올세라믹에서 전자 분야 단순 종사원 3명을 뽑는데요. 주로 어떤 제조 업무를 하나요? 모바일 기기 및 헬스케어 부품 제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원 자격이랑요. 혹시 나이 제한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나이 제한은 따로 없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연령차별 금지에 따라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원 네. 자격 어떻게 되죠? 지원 자격은 학력 및 경력은 무관이나 2교대 근무 가능자여야 하며 급여는 월 150만 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미영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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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강원도 춘천과 강릉시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네, 비록 덩치는 작지만 알짜배기 강한 기업들을 소개해드린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네, 취업포털 커리어의 이유한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포털 커리어 이유아입니다. 네, 되게 그 지난주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선방하셨어요. 지난주 어떻게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은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원래 전라도에서 와서 사투리를 굉장히 몰랐어요. 많이 써서 그거를 안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방송이라고 좀 덜 떨리는 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편안하게 좀 그러니까요. 업체 정보를 좀 드릴 수 근데 있지 되게 않을까. 놀라운 게 뭐냐면 사투리 억양 고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대요. 몰랐어요. 안 됐는데 전혀 그렇죠. 네. 전 유학파인 줄 와. 알았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떤 강소기업 갖고 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 소개해드릴 강소기업은 종합전기입니다. 네. 네. 1977년에 설립한 종합전기는 국내 해외의 각종 플랜트, 원자력, 초고층 빌딩 등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 공사업 발전을 주도하는 업체인데요. 네. 네, 오늘 기업이 건설업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종합전기처럼 3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중소기업청 기준입니다. 네네. 그래서 설립 연수가 20년 이상, 50년 미만인 업체의 수가
9,831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네. 이 중에 또 강소기업체는 3,097개 업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입사 지원 시에 전통이 있는 강소기업인지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종합전기가 이게 건설 시공 전문 기업인데 종합전기가 참여한 대표적인 시공이 어떤 거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걸 텐데요. 1980년도에 육산비드 신축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것과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전력공사에서 그 아랍에미리트에 그 짓고 있는 그 바라카 원자력 전기 공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우수한 경쟁력을 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강소기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기도 할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건설업 자체가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를 많이 탄다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인데 네. 종합전기는 그 영향이 많이 안 타니까 갖고 오셨겠죠?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네, 덧붙여 설명을 하자면 종합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우건설, 하나건설, 현대건설 등 이제 종합건설체 아니면 LH라든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이제 그 정부 기관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및 그 정보통신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요. 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 정부기관의 어떤 종합전기 해외 수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된 직업 회사다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본격적인 채용 정보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종합전기 2016년 하반기 그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공고입니다. 네네. 모집 기간은 7월 6일 수요일부터 7월 19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 및 근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며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관련 학과나 관련 자격증 및 어학 점수가 있는 분들은 채용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7월 19일 11시 59분까지겠죠. 아, 네. 지난주에 신성통상 때도 그랬는데 59분까지, 59초까지, 그죠? 네, 오늘 이번 24시까지라고 그렇습니다. 네, 합니다. 네. 1분 더 있네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자, 경력 부분 살펴볼까요? 네, 경력 부분은 이제 경력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만으로는 이제 본인을 어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면접을 통해서도 좀 파악하기 면접을 보다 보면 입사 서류보다 좀 훨씬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지만 그 서류를 통해서는 추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죄송해요. 아무튼 입사 지원 시 실제로 했던 업무나 업무 내용 및 기술 업무 및 경력 기술서와 같은 양식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어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할 거 없습니다. 이게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자, 이게 성과나 주요 업무를 좀 나열해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 기억을 하시고요. 모집 분야 좀 알아볼까요? 네, 모집 분야는 이제 근무 예정지는 일단 각각 해외 중동과 동대문 본사로 이렇게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지사 채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력자 채용 분야는 공무, 품질 기술, 자재, 공사가 있을 예정이며 신입 같은 경우는 공무, 품질, 자재 안전 관리 분야로 전기 원자력 관련 학과 내지는 전문대졸 이상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직무마다 우대하는 사항이 다르니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어 입사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해외 중동이면 아마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겠죠? 네, 맞습니다. 그 아랍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해외다 보니까 나는 아랍어를 할 줄 모르는데 과연 입사 지원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거기 글로벌 업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로도 좀 할 수 있을까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기술 경력을 쌓고자 하는 그 지원자라고 하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요. 꼭 확인하셔야겠지만 자신 있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로 해외 지원 같은 경우 경쟁률이 좀 꽤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경쟁률은 대략적으로 50대 1 정도이고요. 50대 1이요? 네, 해외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제 지원자가 많지만 이번 채용 공고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사 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본사 채용의 경우 이제 격리 회계 분야의 경력과 신입을 이제 채용하고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이제 우수자 및 전산회계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관련 학과 졸업자 및 경력자를 우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본사는 이제 그렇게 특별한 우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지원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능력 가지주신 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 봄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식회사 종합전기 입사 지원 방법 좀 알아봐야겠죠? 네, 입사 지원 방법은 취업 네. 포털 사이트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예. 7월 19일 24시까지 입사 지원하시면 됩니다. 24시까지요. 예. 지난번에 이제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23시 59분이었는데 네. 24시 굉장히 좀 1분이 예. 큰 차이겠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24시간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대상자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면접 대상자는요. 입사 지원이 끝난 이후로 일주일 안으로 연락이 갈 예정이고요. 네. 예, 그 유선으로 아마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한 입사 지원 경우에 이제 증명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면접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네. 스펙이 좋아도 본인 얼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명사진은 어떻게 보면 또 첫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밝고 좀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내면 그런데 좋을 것 요즘 같습니다. 이제 뭐 그 찍어주시는 업체들에서 너무나 잘 찍어요. 예, 잘 찍으시지만 나중에 이게 수정도 너무 아, 과하게 맞아요. 해주셔서 누구세요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네.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채용 절차 좀 알아볼까요? 네.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그리고 신체 검사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네.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 많으면 2차까지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경영진과 이제 면접을 통해서 필요 역량과 그 자질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면접관 2명과 지원자 1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며 그 인성 위주의 및 자소서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끝으로 네. 말씀해 주시죠. 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합격자 안에서 건강 진단을 실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 결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네. 통보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취준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이게 방학 휴가 시즌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학 점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 자격증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요. 꼭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주식회사 종합전기의 2016년 공채 소식 취업부터 커리어의 이유한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도 재밌게 보셨지요.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8주간의 프로젝트인데 이제 2주를 마쳤고 첫 번째 대기업이었던 삼성그룹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대차가 계속됩니다. 네,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요. 현대차일 텐데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네. 현대자동차 공채 합격 비법을 알아봅니다.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금요 스페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